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제36탄 도쿄올림픽과 한국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질문자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 분석 심리 부상담사로서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있잖아요. 2020년 7월 24일 날 하고 8월 9일 날 도쿄 올림픽 17일간 그렇게 올림픽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 한국 부동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북한 아닙니까? 네네. 옛날 전번에 우리가 지난해 평창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겨울 올림픽 때도 일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옆에서 우리가 뭐 연기가 나면 밥하듯이 네네. 연관이 있고, 일본 부동산업 일본에서 많은 사람 동경 올림픽 정도 하면 돈이 세알일 수 없는 돈이 많이 들죠. 예예. 뭐 우리나라는 원래 뭐 4월 10월 또 선거가 있고, 또 7월 달에 뭐 17일간 세계인들이 다 모여서 동경에 또 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어떻게 되면 돈이 많이 몰리면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죠. 어. 부동산 경기만 들썩이겠습니까? 그렇기 그래. 때문에 뭐 어찌 음. 됐든 돈이 풀리면 일본 사람 우리나라 놀러도 더 거고, 또 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동 관계가 많기 때문에, 세계 바로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연관이 되는 게 뭐 지금은 좀 냉랭하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돈이 풀리면 또 그런 것이 또 무마도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의 영향을 특히 받을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인제 그 평창 올림픽 때요. 예. 일본 부동산의 흐름은 어떡하나요? 그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기 때문에 평창 네. 올림픽에서도 일본에서는 요즘 부동산이 일본이나 우리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음. 실수요자라는 것은 필요한 부동산은 오르고 일반 가치 없는 부동산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옛날 아. 같이 무슨 오르면 다 오르고 떨어지면 다 오르고 서울에 유행했으니까 부산에도 유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망상을 음.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인제 가장 영향이 있는 부동산 시장은요? 앞으로 영향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도시 부동산이 좋겠죠. 아. 도시농법, 그러니까 예예. 시골에서 무조건 뭐 재배해가 온다는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예. 왜 그러냐면 요즘은 태풍이라든지 어떤 대설 같은 게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거든요. 그럼 예. 그때는 농수산물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네. 조금 있으면 아마 1월 말이나 2월 정도 되면 대설이 아마 올 겁니다. 네네. 왜 그냥 온난화 기온이기 때문에, 음. 아주 다습한 어떤 기온이 올라오면, 추위가 갑자기 오면 대설이 오거든요. 네네. 그때 뭐 강원도라든지 안 그러면 경상도 산간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채소가 못 오면 어떻습니까? 음. 가격이 오르죠. 아 예예. 이때 그렇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 서울하고 아주 인근 네. 지역에 있는 누가 저장 창고를 해 가지고 예예. 서울에 유통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유리하겠죠. 나무의 어떤 불행은 자기에게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런 어떤 어. 도시농법 부동산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예. 그 원리구나. 그러면은 또 2020년 이렇게 가을쯤에 한국 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나요? 가을이라 그런 것은 우리는 보통 음력으로 7월부터 입추 처서부터 가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8월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럼 8월인데 우리나라 가을의 추세를 보면 대강 추석 세고, 네네. 그러니까 뭐 한 9월부터 이렇게 가을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 9월부터 가을이라 하면은 그때는 이미 예예. 4월, 10월 총선, 그다음에 뭐 7월 달에 올림픽, 또 음. 그다음에 우리는 7월 1일 날 또 그떤 20년간 묶여 있는 공원 부지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예. 보면 그리고 또 11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 이런 음. 것이 엮어져가 있는데, 이것이 네네. 우리는 어떤 부동산 업자들은 교묘하게 이걸 활용을 할 겁니다. 예. 활용을 하게 연계를 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뭐 내년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네네. 임시는 이것이 달아오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것을 우리는 좀 유념해 가지고 돈의 흐름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을 이후에 동향을 보고
수요가 있는 거라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 안 그래도 문의자의 내용을 가지고요. 예,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또 질문이 들어왔냐면은요. 예, 2020년 7월 1일 날부터 예, 전국 공원 부지가 예. 해제와 부동산 경기는 어떻느냐고 좀 여쭤달라 하네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7월 1일 날 보게 되면 지금까지 20년간 묶여진 공원부지 있죠? 네네. 이거 지금까지 20년간 활용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20년 만에 부지가 해제가 되면 그쪽에 발전이 되겠죠. 네. 그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발전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거는 대대적인 개발이 되든지 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웅촌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그 공원 부지가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제 해제가 7월 1일까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북원 쪽에서 농수산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걸쳐 가지고 연관이 되는 부동산 그런 게 조금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약간 조금 신경을 쓰면은 실용적인 부동산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 부동산 흐름은요? 그러니까 그 저 공원 부지 해제의 어떤 부동산 주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 농수산물이 만약에 북원에 간다고 친다면은 예. 농수산물하고 연관이 있는 게 있겠죠. 예. 농수산물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농수산물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그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도심지에 있던 농수산물이 약간 변두리를 가잖아요. 네네. 변두리를 가게 되면 그쪽으로 몰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놀이터라든지 뭐 결혼 예식장 같은 거 많이 하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꼭 필요하면서 그 어떤 어 많은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 그런 것을 음. 준비해 가지고 변두리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인제 또 배후 부동산의 예. 흐름을 도시와 연관된 부동산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독자들은 좀 이해가 하기 어렵지만은 쉽게 네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으면 뭐 땅이 뭐 땅, 산이 뭐 산을 그냥 툭 던져 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음. 그러냐면은 그 땅이면은 자기 그 땅을 안고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예예. 도시하고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음. 그러냐면 어차피 도시 사람이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입이 너무 멀면 안 되죠. 내가 산 아. 부동산이 100 이상 예. 된다니 그렇게 해 가지고는 갈 수가 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같은 병이라도 도시 그러니까 뭐 울산 같은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무슨 밀양 쪽으로 산 구를 지나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 왜 그러냐면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부동산을 배후가 있는 부동산이라거든. 배후란 음. 뒷배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산서 발전해 가고 울산서 발전하는 마주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음. 배후 도시에 연관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공원 해제와 더불어 연관시킬 부동산의 흐름은요? 그러니까 앞에도 조금 중복된 그 질문이고 중복된 답변이 되겠는데요. 네네. 공원 부지 그러니까 20년간에 우리가 그 어떤 그 흐름이 끊겼던 것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연결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도로가 우선 많이 뚫리죠. 네. 도로가 많이 뚫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산 너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산 너머 도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굴이 분명히 뚫힐 겁니다. 그럼 네. 굴이 뚫히면 산이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네네. 끝나는 지점 쪽에 어떤 잘하면 개발이 될 수 있겠죠. 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개발을 믿는다기보다는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굴을 나오면은 조금 약간 휴식처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부근에 무슨 뭐 크게 카페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점, 안 그러면 다방, 뭐 주유소 음. 이런 쪽으로 대강 맞춰 가지고 미리 선점을 해 놓으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또 있잖아요. 문의자의 또 내용이 예.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예. 또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과 구매 가운데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오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네네. 부동산을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 부동산은 부동산이라고 해도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내가 집을 인제 계약을 했는데 뭐 요즘 같으면 2년 내지 3년 만에 인제 계약이 인제 갱신이 되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는 이거를 계속 뭐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안 그러면 가격이 적당하면 사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경우를 묻는 것 같습니다. 요런 음. 경우에는 뭐 요즘 같으면은 부동산이 그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죠. 그런데 네. 인제 4월 달 비슷하게 가면은 어찌 됐든 간에 선거하고 연관의 시기잖아요. 네네. 그럼 오를 수 있겠죠. 오를 수 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래 어차피 계약이, 그러니까 4월 안에 계약이 되는 것은 빨리 재계약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음. 어떤 면에서 살라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어떤 면에서는 사는 게 지금을 헐게 사는 게 되겠죠. 아 그러면 또 인제 현재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재 부동산 가치는 앞에도 잠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지금 부동산은 그냥 사면 좋다, 안 사면 좋다, 이런 부동산이 아니고 음. 자기가 효용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비싸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 맞고요. 음. 아무리 흔하더라도 자기에게 연관이 없다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꼭 아. 자기에게 필요한 부동산을 사시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인제 구매를 하면 좋은 부동산에 인제 그렇게 인제 내 필요하면은 가치를 예예. 주고라도 사라 그 얘기네요. 네, 그렇죠. 뭐 예를 한번 예. 들어보면은, 만약에 의사 같으면 요즘은 그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병원이 아무리 좋더라도 부근에 약국이 없으면 그것은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골 쪽에 가면은 그 병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시골에 있는 데라도 어떤 요즘 최첨단 장비를 만약에 도입을 해서 뭐 넓은 땅에다가 내가 또 약국 있잖아요. 네네. 약사를 채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좀 거리가 음.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첨단 장비가 좋죠. 예. 그 얼마 전의 일입니다마는, 우리는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한 네네. 집에 가서 수리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예. 한 곳에 가니까 장비가 좋아요. 장비가 예예.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엑스레이 찍듯이 여기가 고장 났네 하고 금방 아니까 예예. 돈이 몇 푼 비싸도 어떻습니까? 거기 다시 고장 날 염려가 없죠. 예예.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음. 앞으로 지적해 주는 부동산이 있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장비가 말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자격만 갖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땅만 갖고 부동산만 갖고 있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근데 인제 좀 문의자 내용이 또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 구매를 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은 어떻게 보나요? 구매를 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은 필요 없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 같으면 묻지마 뭐 무슨 투자법 있죠? 뭐 네네. 누가 뭐 기회 부동산이라든지 이걸 사놓으면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런 그 막연한 기대. 뭐 안 네. 그러면 선거 이후에는 분명히 오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예. 차라리 선거 이후에 떨어지는 부동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잘 주워 가지고 자기에게 보석을 아.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요. 아무튼 간에 다방면의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